안녕하세요. 제과제빵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 오늘 제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은 소프트 롤 케이크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같이 볼까요? 자, 요구사항은 1시간 50분 되겠습니다. 우선 요구사항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10분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재료가 10개라는 뜻이죠. 2번 반죽은 변리법으로 제조하시오. 변리법.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누어서 각각 반죽을 만들어야 하는 제법이죠.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야 되겠죠. 3번 반죽 온도는 22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4번 반죽의 비중을 측정하시오. 이제 비중을 측정하시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는 그 비중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능적인 부분이죠. 잘 익숙하게 하셔야 되겠죠. 5번째 제시한 편에 알맞도록 분할하시오. 6번째 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7번째 캐러멜 색소를 이용하여 무늬를 완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무늬를 완성할 때 반죽 있지 않습니까? 반죽의 일부분에다가 캐러멜 색소를 넣어서 무늬를 완성합니다. 만약에 무늬를 완성하지 않는다면 제품 껍질 평가에서 0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격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른자에 달걀 2개의 분량의 흰자를 넣고 휘핑하면 거품 형성이 수월하다 라고 했습니다.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눌 때 노른자에 흰자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의식적으로 이렇게 넣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넣으면 좋으냐면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할 때 이게 시험장에서의 분리는 되게 생각보다 이게 긴장을 하게 돼서 노른자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 그릇에다가 달걀을 이렇게 나누면서 혹여나 이제 깨지는 노른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흰자에 들어가겠죠? 그것을 노른자에 집어넣으면서 자연스럽게 2개의 분량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머랭 제조 시 흰자의 비율이 줄어들어 보다 튼튼한 머랭을 만들 수 있다. 자, 위에 이제 내용을 연이어서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흰자를 이제 2개 정도 노른자에 들어가니까 설탕과 흰자의 비율을 이제 비교했을 때 흰자의 비율이 이제 설탕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이제 머랭이 기포력은 좀 떨어지는데 공기 혼입 능력은 떨어지는데 기포 안정성이 튼튼한 머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안정성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자, 3번째 보도록 할까요? 반죽 온도를 맞추기 위해 계절에 따라 물이나 식용유 등 액체 재료의 온도를 조절하여 사용을 한다. 자, 이 소프트롤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액체 재료, 반죽 온도를 조절하기에 용이한 재료가 들어가니까 이제 온도를 맞추기가 좀 수월한데 이 물이라든지 식용유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반죽의 온도를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너무 추운 계절이라든지 너무 이제 추운 계절은 이제 중탕법으로 하니까 좀 가능한데 이 더운 계절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감독관님들도 감안을 해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째, 노른자를 풀지 않고 설탕을 넣고 휘핑을 하면 좁쌀 같은 노란 덩어리가 생기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5번째, 머랭 반죽 하기 전에 평철판이라든지 채친 가루, 식용유, 계절에 따라 온도 조절하는 거죠.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거품을 다 올려놓고 필요한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은 거품이 이제 잘 꺼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6번째, 평철판을 약간 들어 올려 작업대에 가볍게 내려쳐 반죽 윗부분의 큰 공기방울을 제거한 후 무늬를 짜고, 무늬를 짤 때는 빠르고 가늘게 짜야 반죽이 가라앉지 않겠습니다. 자, 무늬를 그리고 난 뒤에 태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늬를 그리기 전에 태핑, 태핑 아시죠? 반죽을 이제 작업대에 가볍게 내리치는 행위, 태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소프트롤은 조직이 부드러워 지나치게 힘을 많이 주면서 말기를 하면 완제품의 부피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배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거품형에 있어서의 배합표를 볼 때는 자, 밀가루를 기준으로 설탕량 이렇게 좀 보면은 이 설탕량은 이건 이제 변리법이니까 A와 B로 나누어지고 이 A와 B로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이 설탕량은 기포력과 기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죠. 다음 이제 달걀량입니다. 달걀량이 280. 그러니까 밀가루 대비 2.8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가볍습니다. 자, 특히 그 흰자와 설탕 B, 이 머랭이에 들어가는 설탕량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흰자의 양에 비해 설탕량이 적어요. 그래서 합격 포인트에서 흰자의 양을 좀 줄이자, 노른자에 넣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흰자 대비 설탕량이 많으면 이제 기포력이 떨어지는데 안정성은 좋아지고, 반대로 흰자 대비 설탕량이 적으면 기포력이 좋게 되죠. 거품이 빨리 올라오는데 잘 삭아요. 이 얘기는 기포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걸 이제 배합표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실습을 하시면 나중에 배합표를 보면 그 제품의 특징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합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 이제 제조 과정입니다. 제조 과정은 크게 그 NCS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을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반죽 재료 혼합, 두 번째 반죽 정형, 세 번째 반죽 익힘, 이렇게 세 능력 단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NCS 기준이에요. 자, 재료 혼합, 변리법이라고 하면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누어서 각각 반죽을 만들어 섞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반죽 온도 22도, 제시 온도. 자, 달걀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중이 좀 낮게 나오는데 0.4에서 0.5 사이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은 0.35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비중이 낮게 되면, 즉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현저하게 주저앉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거품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즉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많아요. 왜? 밀가루 대비 달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중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비중의 값으로 맞춰야 된다. 아시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조 공정입니다. 흰자에 노른자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한다. 주의해야죠.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두 번째, 노른자를 풀어준 후 설탕 A 물엿을 넣고 연노랑이 될 때까지 휘핑한 후 바닐라 향 넣고 균일하게 섞고, 물 넣고 균일하게 섞고. 이때 물을 넣고 거품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물을 넣고는 이제 균일하게 섞어주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계란 기포의 안정성을 꺼트려요.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갈 때는 이제 균일하게 섞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작업을. 자, 3번 기름기 없는 깨끗한 볼에 흰자를 넣고 풀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빠졌는데 설탕 B죠. 그러니까 노른자에 들어가는 것은 설탕 A, 그 다음에 흰자에 들어가는 것은 설탕 B. 이건 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는 B가 되겠죠. 설탕 B를 넣고 모두 넣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휘핑해서 중간 피크 정도의 머랭 반죽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머랭을 만들 때 손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기계로 만드냐에 따라서 흰자에 설탕을 넣고 휘핑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손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기포력이 좀 떨어져요. 기포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흰자를 먼저 거품을 60% 정도 올린 다음에 설탕을 나누어 넣는 방법이 좋고요. 다음 기계로 할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흰자에 설탕을 한꺼번에 붓고 거품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노른자 반죽에 이제 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노른자 반죽, 흰자 반죽 다 되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흰자 반죽과 노른자 반죽을 섞는 과정입니다. 노른자 반죽에 머랭 3분의 1 집어넣으세요.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가볍게 섞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균일하게 혼합을 먼저 한 다음에 채친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신속하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여섯 번째, 이제 식용유를 넣는데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변리법처럼 한꺼번에 그냥 넣으면 이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제 왜냐면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변리법은 밀가루 대비 달걀의 양이 150입니다. 그런데 소프트롤 케이크 변리법의 달걀량은 밀가루 100에 이렇게 달걀량이 280이에요. 이 얘기는 식용유를 부었을 때 밑으로 가라앉아서 나중에 잘 섞이지 않으므로 애벌 반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애벌 반죽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가루를 섞은 반죽의 일부분을 떼어서 식용유를 넣고 섞은 다음에 다시 본 반죽에 집어넣어서 섞는 방식으로 섞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도록 하죠. 나머지 머랭을 세 번에 나누어 넣으며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섞기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섞으면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고요. 비중의 상태는 흘려보면 압니다. 높이 들어서 흘렸을 때 흐르는 속도를 관심 있게 보면서 그 흐르는 속도를 눈여겨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반죽이 완성이 되면 반죽의 온도와 비중을 확인해서 시험 감독관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반죽 정형입니다. 생산 수량은 평철판 1개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평철판에 이제 반죽을 부어서 이제 패닝을 했지 않습니까? 자, 무늬 그리기 들어가요. 완성된 반죽에서 60g을 이렇게 덜어내고 캐러멜 색소 8g을 넣어가지고 갈색으로 색을 조절하세요. 유산지나 비닐 짤주머니에 방금 만든 무늬형 반죽을 담고 패닝한 반죽 위의 표면에 가늘게 일정한 간격, 여기 간격은 3cm 정도라고 제가 적었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3cm 정도를 유지하면서 평철판의 좁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가 아니라 세로가 되는 거죠. 세로에서 지그재그로 짭니다. 먼저 짠 다음에 이제 90도 방향으로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바닥을 긁지 않으면서 일정한 간격 한 3cm 정도로 또 다시 지그재그 무늬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렇게 반죽 익힘 같이 들어가도록 하죠. 반죽 익힘은 180 윗불, 밑불 160, 굽는 시간은 15분에서 18분 정도를 굽기를 합니다. 굽기 중 너무 건조시키면 말기시 표면이 터지기 쉬우므로 오버베이킹, 낮은 온도에서 너무 길게 굽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구운 후에, 원래 이 소프트롤 케이크는 식혀서 버터크림, 생크림, 아이스크림을 바르는 거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잼을 바르라고 하니 굽기 후 뜨거운 상태에서 즉시 잼을 바르고 말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라졌어?